이제는 400초 수학 함께 할 텐데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딱 한 분 남았어요. 지금 이제 돌아서 순서가 돌아오셨어요. 우리 민성원 선생님. 오늘 어떤 얘기 저희가 듣게 되죠? 그러니까 많이 질문하죠. 애들이 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냐고. 네. 그리고 대학에서는 왜 수학 잘하는 애를 뽑냐고. 왜냐하면 난 대학 들어간 다음에 수학을 안 할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는 수학 공부 내지는 수학을 공부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머리가 좋으면 또 수학을 잘하고 이게 허순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라 그러면 머리가 좋아지는 수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수학을 열심히 해서 자기 꿈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유와 개념에 대한 방법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이미 400초 끝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아니 근데 약간 조금 네. 그 가짜 약 파시는 분들처럼 400초 만에 어떻게 머리가 수학의 좋아져. 머리가 확 좋아지냐. 아. 이거 사실 의심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정말 자신 있으신 겁니까? 그 개념이 잘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네. 머리가 좋아지는 수학 공부가 무슨 뜻이냐면 일어서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보고 머리가 좋다고 그러죠.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뽑을 때 수학 잘하는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가중치도 높게 주고. 그런데 머리가 좋은 아이가 또 수학을 잘해요. 이게 참 재밌게 순환이 돌아가는데 머리가 좋으면 말이죠. 한 번에 이해를 잘하고요. 한 번에 잘 외우고 아이가 논리적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에서는 수학 공부를 많이 하면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집니다. 전 아이들한테 왜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고 물으면 일단 머리가 좋아져야 되니까 그러면 네가 수학 이외에 다른 과목도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수학이라는 공부는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요. 수학 이외에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매우 플러스가 되는 과목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연수학에는 기본적으로 연산이라는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은 연산을 얘기할 때 답을 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산기가 있는데 뭐하러 연산을 하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연산을 필산으로 할 때는 셈을 빨리 하고 숫자를 갖고 노는 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셈을 빨리 하는 그 순간에 집중력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계속 풀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지구력이 또 커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만약 이걸 암산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머릿속에 메모리가 커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암산을 잘하는 아이들은 연습장이 이만큼 커요. 이만한 연습장에다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국어 수업 시간에는 시를 잘 외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사회 시간에는 역사 연대표를 잘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연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을 잘하면서 기억력이 좋아지거나 집중력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지능이 높아지고 이 높아진 지능은 수학 이외에 다른 과목에도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어서 어떤 아이가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수학을 보면 알고요. 수학 공부를 많이 하면 당연히 또 머리가 좋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은 대수 파트와 기하 파트가 있는데요. 기하 파트에서 도형을 많이 공부하면 측정서부터 시작해서 뭐 데시리터, 리터, 킬로미터, 나무 쌓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벡터까지 공간지각력이라는 게 커지거든요. 이 공간지각력이 커지면 이공계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수학 이외에 어떤 과목도 이렇게 공간지각력을 매우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은 대수 파트와 기하 파트로 나눠서 이 기하 파트에서는 공간지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또 지능에 플러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학은 크게 봤을 때는 대수, 기하,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선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나선 구조란 건 뭐냐면 하나를 알면 다음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알기 위해서는 수세기를 알아야 되고요. 빼기를 알기 위해서는 더하기를 알아야 되고 곱하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 더하기를 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다음에는 분수식, 분수식 다음에 비례식, 방정식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가 미적분으로 만나고요. 측정해서 쭉 올라가다가 도형이 나오다가 벡터에서 만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확률과 통계부터 시작해서 끝에 올라가면 마지막 확률과 통계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벨화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지능이 높아지고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I+1, 내 능력보다 한 단계씩 높은 단계를 공부를 할 때 계속 지적인 자극을 받아서 머리가 좋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나 과학이나 역사 같은 과목은 확장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때도 임진왜란이 나오고요. 중학교 때도 임진왜란이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도 나와요. 다만 임진왜란을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수학이라는 과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 번 나온 개념은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단계 구조,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앞에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공부이기 때문에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는 수학이 그냥 문제를 푸는 것 같지만 수학에 나오는 모든 기호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마치 그 십진법, 이진법, 컴퓨터 언어가 이진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수학 자체도 더하기, 빼기, 기호, 집합 아니면 여러 가지 기호나 공식들이 하나의 언어고 그거를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고 기호화된 걸로 정의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 공부는 언어성과 논리성을 키울 수 있어서 보통 수리 논리지능이란 말이 붙어 다닙니다. 언어 논리도 있지만요. 언어 논리보다 더 명확한 게 수학적 논리예요. 언어 논리에는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수학적 논리에는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완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통해서 논리성이나 언어성까지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지능에서 머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내지는 끈기, 집중력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수학을 풀다 보면 정의를 배우고 공식을 외우고 개념 문제 풀 때까지는 진짜 수학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응용, 심화, 사고력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때는 개념을 아무리 알아도요. 한 번에 풀리지가 않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시도를 하고 심지어는 답안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거나 선생님이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물고 늘어지는 힘이 생깁니다. 이거를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학을 잘했던 변호사가 언어를 잘했던 변호사보다 오히려 그 승소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처럼 공부를 많이 했을 때 머리가 좋아지는 과목이 참 드물고요. 수학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마는 조심할 점은 현재 내가 머리가 아주 좋은 아이라면 심화도 좀 해도 되고 다소 선행도 해도 되지만 수학처럼 나한테 맞춤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또 없어서 내가 만약에 수준이 다소 낮다면 내 수준에 맞게끔 공부를 하는 것이 진정한 수학 공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학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좋은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 물론 맞는 얘기긴 한데 그 반대로 수학을 열심히 하면 머리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이제 기억력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네. 수학을 좀 집에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맞죠. 도움이 문제도 되죠. 풀어보고 진짜요? 네, 암산도 좀 해보고. 아니 저는 갑자기 아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렇게 고스톱 치시면 이게 점수 계산하시면서 이게 치매 예방에 좋대 이런 얘기 맞아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게 수학을 하고 계신군 알고 수학을 봤더니 하고 계시는 수학을 하고 거죠. 계셔요.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아니 그리고 그거를 어쨌든 간에 이게 몇 점이라는 것들 또 기억해야 하는 어떤 노력과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집중력과 모든 걸 다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축구를 잘하잖아요. 근데 네. 축구를 많이 하다 보면 달리기 실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거 비슷한 거죠. 와, 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머리가 좋아지면 수학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요 사이에 추론력, 문제 해결력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애들이 추론을 잘하고 또 수학을 열심히 하면 추론력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 추론력을 기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유추해냈다가 그걸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는 활동이 좋아요. 예를 들면 종이를 A4 종이를 세로로 2번 접고 가로로 1번 접고 펼쳤을 때 네모가 몇 개 나올 것 같니? 생각한 다음에 가위로 오려서 네. 확인한다던가 보이지 않는 것을 머리로 떠올렸다가 눈으로 확인하는 간단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의 추론력을 길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우리 아이 얘기를 잠깐 해보면, 네. 그러니까
그 앱을 좀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관심이 별로 없었을 때 이제 좀 초등학교도 가는데 조금 연산이라도 해볼까 하고 앱을 좀 찾아봤거든요. 안 보여주는 걸 이제 보여주니까 얘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완전 신세계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자꾸 하자고. 이제 오늘 그만해. 이거 수학 나 이거 좀 하고 싶은데 또 해줘. 수학인지도 모르고. 네, 그 초기에 덧셈이라든지 뺄셈을 그걸로 익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걔가 관심 있어하고 한 번 더 하고 싶어하고 그 집중력 있게 하니까 이 연산 실력이 금방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또 흥미가 있을 때 그 딱 전해주는 것도 효과는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엄마 수학을 왜 해야 되는데? 어. 왜 해야 되는데? 전자계산기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너 머리 좋아지는 거 원하지?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수학을 해야 돼. 라고 어린아이들한테 좀 더 쉽고 간단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서 참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들께서도요,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말로 설명하실 거 없어요. 너 머리가 좋아지려면 수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